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죠.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도시 어딘가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고대 시대에 굉장히 번영했었던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지금까지도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의 주 활동 무대였지만 네. 이 현대에 들어서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도시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네. 이집트 북부에 있고 또 지중해에 맞닿아서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집트에서 이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이 규모가 제일 커서 이 제2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이집트의 수도인 적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이 굉장히 번영해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 등 학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유적을 되짚어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시대로 부르는 바로 그 시기에 정말 번성했던 도시네요. 네. 네. 그 시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이 학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네, 알렉산드리아가 이 학문의 중심지가 됐던 거는 당대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요. 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기원전 3세기 초에 세워졌는데 당시에 수십만 권에 달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이야 이 국공립 도서관은 물론이고 또 사립 도서관들도 많이 있지만요. 책이 귀했던 고대에는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은 거의 세계 최초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문헌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역할까지 했는데요.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서 철학은 물론이고 의학과 수학, 천문학 등 이 과학 같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네, 그 고대에 정말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몰려왔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역사 속에 친숙한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또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던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네. 네, 그리스의 정설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원주율을 근사치에 가깝게 계산한 것으로도 유명하고 또 무엇보다 유레카 일화로 유명합니다. 네. 왕관이 순금으로 됐는지 알기 위해서 왕관과 그리고 같은 무게의 순금을 욕조에 넣어서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해서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유레카를 외쳤다고 전해지죠. 이외에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유명한 학자는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하면 기하학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학자인데요. 기하학 원론의 저자로 알려졌습니다. 기하학 원론은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교재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원리와 같은 지금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기하학의 내용이 담겼고요.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하학적으로 풀어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라토스테네스 등 수천 년이 지나서까지 우리에게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고대 서양 학자들이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도서관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정말 번영했던 이 고대 유적, 혹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나요? 아쉽게도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화재나 전쟁으로 파괴됐다는 그런 가설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도서관이 사라졌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물이나 유적조차 현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요? 네, 여러 역사 문헌에서만 그 존재가 전해지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도 굳이 흔적을 찾자면 현재 알렉산드리아에는 고대 도서관을 오마주한 대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1980년부터
80년대부터 이집트 정부와 유네스코가 이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모습을 현대에 다시 되살리고자 이 도서관 건축 사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2002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이 도서관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에 세워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이 고대 도시의 중심지였던 해안가 근처에 세워져서 고대 이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과 크게는 벗어나지 않는 지점에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였다면 우리가 뭐 유학을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을 텐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유학 간다 하면 학문의 중심지인 뭐 미국이나 중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알렉산드리아의 현재 모습은 그럼 어떤가요? 네,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해서 이집트 전체가 이 고대에는 학문과 과학에서 세계 선두에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에 들어서는 선진국들에게 굉장히 뒤처지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요.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 식민 지배라던가 군사 쿠데타 그리고 내부 갈등 등을 겪어오면서 연구와 이런 학문 교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도 이 국가 부채가 높았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게요. 도서관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 또 이후에는 이제 근현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유들로 학문이 좀 뒤처지게 됐다는 건데 들어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기후 변화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이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도시 중 네. 하나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또 전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알렉산드리아의 해수면이 1993년까지는 매년 1.8mm만 상승을 했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무려 3.2mm씩 상승하고 있다고 관측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와 또 연안 침식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가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변 곳곳에 방파제와 콘크리트 블록을 두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도 영상에서 그렇네요.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 제방을 쌓는 공사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면 상승 외에도 폭우로 인한 홍수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태풍과 가뭄도 과거보다 더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 때문에 도시의 물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서 물 부족 문제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이집트는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와 같은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찬란했던 고대의 유적지인데요.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과학도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